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오는 18일과 20일 두 차례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 재판관들은 오늘 평의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3명을 채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번 심판의 선고 일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8차 변론기일 쟁점과 향후 전망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헌재에서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군요.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원래는 18일만 지정했었는데 20일을 한 차례 더 지정을 했고 또 증인도 한덕수, 홍장원, 또 조지호 이렇게 3명을 채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재판 진행 방향과 증거 조사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숙의 끝에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3명 증인은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증인이기도 합니다. 우선 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해서는 국무회의, 즉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회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주된 증인입니다. 이미 일부 국무위원들이 적절한 국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고 나선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 입을 통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증언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어제 조태영 원장의 진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 탄핵을 이루어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홍장원 전 차장이 다시 한번 법정에 서게 되면 그 신빙성을 상당 부분 흔들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신빙성이 흔들린다면 이 사건 당시에 현장에 투입된 실무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어제 법정에 출석한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관련 진술을 했습니다만 조지호 전 청장의 경우에는 자신의 건강을 이유로 어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존에 조지호 전 청장이 진술한 수사 기록 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을 탄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당초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건 6명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이 3사람만 증인으로 선택한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의구 대통령 비서실 1부속실장은 애초 국무회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와 관련된 증인이었고 네. 신용의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박경선 전 서울 동부구치소장은 체포 이후에 구금할 장소 마련 관련된 증인이었습니다. 사실 이들 증인의 경우에는 여타 주요 증인이 관련 발언을 하기도 했고 이미 수사기록상 관련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이상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굳이 불러서 주요 증언을 들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가 어제까지는 18일 한 차례만 더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가 이제 20일까지 추가로 지정한 건데 아직 최후 변론은 언제 하겠다 이건 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변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건가요? 증인 신문을 위해서 10차 변론 기일을 지정한 이상 최후 변론을 언제 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추가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오는 18일 변론 종결이 예상되었고 변론 종결할 때 통상 최후 변론 기회를 부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20일 10차 변론 기일에 추가 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20일 이후 또 다른 기일을 지정해 그때 최후 변론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나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아마 8차 변론이 끝나고 나서 자, 18일 날 그게 마지막 변론이 된다면 아마 3월 초에는 헌재에 선고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예상이었는데 이 예상에도 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군요. 변화는 불가피해 보이고 무엇보다 20일 10차 변론기에 출석할 3명의 증인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어느 정도 신빙성 탄핵에 성공하는지에 따라서 추가로 증인 신문을 위한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20일 10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을 위한 또 다른 변론기일, 즉 11차 변론기일이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11차 변론기일이 지정된다면 다음 주 목요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통상 최후 변론기일로부터 선고시까지는 2주 정도가 소요됨을 감안한다면 3월 초순보다는 3월 중순경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동안의 이 8차 변론기일까지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재판 과정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었습니까? 자,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불만 제기를 상당 부분 좀 수용하는 모양새인 거죠?
전반적으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 피청구인이 여러모로 증인 신청을 비롯한 증거조사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거부하는 것 자체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여타 탄핵심판 사건과 다르게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사 기록이 상당히 정밀하게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피청구인에게 그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평의 과정에서 다수 의견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수 의견일지라도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20일 10차 변론기일이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네. 자리에서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할 증인 3명에 대한 신빙성 탄핵이 어느 정도 성공한다면 실무자급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이 예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네. 10차 변론기일이 사실상 마지막 변론기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까지 있었던 8차 변론, 윤 대통령 측이 재판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에 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자, 또 증인신문 과정에선 재판부와 윤 대통령 측이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어제 법정 상황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규정의 근거가 뭔지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적 바꾸려면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법정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됐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즉 계속해서 헌재 불공정성, 편향성 등을 주장하면서 자, 어제 변호인단의 윤곽근 변호사가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는 중대 결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중대 결심이라는 게 사실상 이 변호인단의 총사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됐었죠.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중대 결심을 거론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상정해 볼 수 네. 있는데 재판부 기피와 사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판 과정이 종반부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 기피는 무의미하고 그렇다면 사임을 상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임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절차 진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네. 이 당사자의 사임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만 네. 이 규정은 심판 수행을 당사자가 진행하지 못한다는 의미이지 헌법재판소가 재판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변호인단이 사임하게 되면 그 불이익은 결국 윤 대통령 측으로 귀속되기 마련이라 사임을 실제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 다만 이 발언은 일정한 정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결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전 선고로 보입니다. 네, 어쨌거나 헌재가 뭐 변호인단의 압박에 굴한 건 아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좀 수용한 모양새입니다. 자, 이 증인신문 과정을 봤는데 자, 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제안하기도 하고 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왜 이걸 제안하느냐 항의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통상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이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이 절차를 그대로 준용해서 당사자인 윤 대통령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반대 신문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메모를 변호인에게 전달해서 변호인이 대신 물어보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신문 필요성을 느끼고 직접 신문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재판부가 제지를 합니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그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해왔는데 네. 이 재판부에서는 애초에 국회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존하는 자리에서는 증인들이 적절한 증언을 하지 못할 수 있으니 윤 대통령이 퇴정하도록 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었다. 네. 그렇지만 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반대 행사를 위해서 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대신에 적어도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신문하기로 결정한 것이 평의 만장일치 의견이었다. 이 절차 진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다른 평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 이 절차 진행 방식을 이제 와서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